한번 개념을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복신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엎드릴 복자를 쓰죠. 그러니까 정꾀에 본꾀에 육친이 이제 드러나야 우리가 이제 점을 활용할 때, 점을 칠 때 그 목적사, 그렇죠? 뭔가를 보고자 하는 목적에 대한 그 일을 살펴볼 때는 육친을 용신으로 이제 삼습니다. 이를테면 내가 뭐 승진이 될 것인가, 취직이 될 것인가, 아니면 우리 남편이 건강할 것인가, 이런 거를 볼 때는 관귀효를 이렇게 살펴봐야 됩니다. 또는 부모님 건강이 여의할 것인가, 아니면 이번에 내가 좀 시험을 보는데 시험 성적이 잘 나올 것인가, 즉 합격을 할 것인가, 이런 걸 살필 때 우리가 이제 명리에서 말하는 인성, 육회에서는 이렇게 부모라고 하는 육친을, 또 육신이 붙어 있는 효의 동태를 보고 기륭을 살피는데, 이게 이제 그 본꾀에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엎드려 있다 해서 우리가 숙꾀에서 찾는다 그랬죠. 숙꾀. 대장꾀라고도 하고, 머리 이 숫자를 써서 뭔가 우두머리꾀라고도 하는데, 이 우두머리는 오행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빌려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그 복신을 우리가 이제 찾는다. 지난 시간에 복신을 찾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복신이 그 본꾀에 정꾀에 드러나 있지를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쓰여지는 활용도 측면에서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엎드려 있다라고 하면, 아니면 앉아 있다라고 하면, 주저앉아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북돋아서 부축해서 일으켜야 되듯이, 그래야 어떤 뭐 활동도 하고 움직임을 원활하게 가질 수 있듯이 육회에서도 이렇게 엎드려 있는 효를 그 뭔가 그 육신을, 용신을 내가 이제 쓸 수 있나 없나, 이런 건데, 어쨌든 전 시간에 이제 그 복신도 이렇게 왕상하고 1월에 생을 받고 동요의 생을 받고 비신을 잘 이렇게 그러니까 극하고 뭐 이러면 우리가 잘 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반대로 쓰기 어려운 경우에는 복신이 휴수 무기할 경우, 그러니까 일과 월에 생을 못 받는 거죠. 이를테면 뭐 봄점인데, 인묘월에 봄점인데 복신이 진술충미로 놓여 있다든지, 즉 토요로 놓여 있다든지 하면 이 봄은 목극토를 하니까 힘이 없겠죠. 없고, 더더구나 뭐 인월에 묘일점인데 복신이 토효로 돼 있다라고 하면, 이런 경우는 나오기가 어렵다. 일으켜 부축해서 세우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 복신이 무용하다, 쓰임이 없다. 그러면 내가 시험을 보려고 하면 시험 성적이 안 나오겠다, 합격이 어렵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승진이 되겠느냐, 취직이 되겠느냐,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는 복신이 1월에 충극을 당하는 경우,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충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하게 뭐 예를 들어서 인월에 복신이 신이 돼도 이거는 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래도 불리하다라고 보고, 극을 당하는 경우, 그러니까 신월점에 인이 복신이 들어있다라고 하면 충도 되고 극도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경우는 어렵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신이 왕상한 비신의 극해를 당하는 경우, 비신이라고 하면 특히 여기에 비신은 복신의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신을 우리가 날비자를 써서
비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를테면 신이 복신이 됐을 때, 육신이 붙겠죠. 자구재관형이 붙을 텐데, 이 신이 나와서 쓰임이 돼야 되는데, 비신이 오로 붙어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화극금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전문용어로는 비일의 극복이다. 비일의 극복이다. 이렇게 그 비신이 와서 복신을 극한다. 결국 이제 못나, 너 꼼짝 말고 있어, 나오지 마. 이렇게 되는 건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이제 목적사나 이런 내가 주사유의 용신으로 보려고 할 때는 쓰여지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고, 복신이 1월이나 비신효에 묘절되는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신이 오에는 극이 되지만 인에는 충도되고 비신이 신에 올리면은 경이니까, 그렇죠? 우리가 명리로 얘기하면 경인이 12운성으로 절에 해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나오기가 어렵다. 또 내지는 인이 복신인데 신인 경우에는 더 어렵겠죠. 극도 되고 충도 되고 또 절도 되는 이건 이제 12운성적인 측면이죠. 이런 경우. 아니면 이제 묘되는 경우. 묘는 만약에 신을 놓고 보면 이제 축이 묘가 되는데,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생도 되고 묘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를테면 인이 복신인데 미로 돼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묘가 확실하죠. 묘인데 미가 돼 있다라고 하면 묘가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묘되는 경우, 절되는 경우, 복신이 1월이나 똑같이 1월에 이런 상황이나 비신에 이렇게 묘절되는 경우는 나오기가 어렵다. 즉 무용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또 복신이 휴수하고, 여긴 휴수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고, 순공이나 월파될 경우, 순공이라고 하면 만약에 그 인이 복신인데 갑진순이었다라고 하면, 갑진은 요 전이 공망이니까 인묘가 공망이죠. 그러니까 갑진순의 갑진이나 을사, 병호, 정미, 무신기후, 경술, 신의, 임자, 개축 일날 열흘 동안의 점을 쳤는데 이렇게 이제 그 인이 복신이었다. 이랬을 때 이제 순공이라고 우리 얘기합니다. 그 순내, 갑진순의 공이니까 이렇게 비어 있다. 쓰임이 용도가 이제 부족하다. 이런 건데, 이것도 이제 공이 되다라고 하더라도 월이라든지 1월이라든지 동요의 상황을 좀 봐야 되죠. 이 인목이 진짜로 휴수하고 무기하고 기세가 기운이 없고 그럴 때 이제 순공에 처했을 때는 쓰임이 쓸 수가 이제 없다. 즉 끄집어 나올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월파 같은 경우죠. 신월점이면 인이 월파에 해당이 되죠. 월파에 해당이 되니까 이제 이런 경우 대부분 이제 복신이 무용하다. 이건 나중에 이제 강론에서 복신 부분을 좀 다룰 때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수 미제괴를 내가 잡괴를 해서 얻었다라고 얘기하면, 그렇죠? 천간에 화, 수, 미제괴가 되겠죠. 화수 미제괴가 되고,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쭉 이제 납갑을 붙이고 육친을 붙이고 뭐 쭉 이렇게 했더니 여기에, 그렇죠? 이렇게 그 화가 괴체가 되고 괴체가 되니까 화는 화하고 인하고의 관계는 부모가 되고, 진은 화생토니까 자손이 되고, 같은 거니까 형이 되고, 그리고 요 유는 화극금, 화가 극하니까 처제가 되고, 미는 화생토 하니까 자손이 되고, 화하고는 같으니까 형이 이렇게 되는데, 목화토금수를 다 놓고 보면 목, 화, 토, 금, 토, 화, 수가 없죠. 수, 그렇죠? 수라고 하는 거는
이 화한테는 관이 되는데, 자부재관 손, 자부재관 형, 손부재관 형을 붙였더니 손이 없는 저기 그 관이 없는 거죠. 관이 없으니까 숙괴가 그 화수미제께가 이려정제 몽환송 동인 이렇게 하니까 화수미제가 이 그 확괴의 이괴의 소속괴로 돼 있기 때문에 그 괴에서 본괴의 납각을 이렇게 끌어오면 이 확괴는 불괴는 이렇게 그쵸? 이렇게 이 화는 그쵸? 그 이화기묘니까 묘, 축, 해, 미, 사, 묘부터 이제 초유에서부터 쭉 이렇게 여기 있네요. 붙여 올라가다 보면 여기 사묘에 해가 이렇게 딱 맞닥뜨려진다라는 거죠. 그렇죠? 해가 맞닥뜨려지니까 이게 이제 해가 이를테면 이렇게 형효라고 하는 사묘 밑에 복신으로 이렇게 자리매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복신을 붙이는 찾는 요령인 거고 본괴에 정괴에 없으면 숙괴에서 끌어다 쓰고 거기에 대한 육친은 본괴 기준으로 해서 붙인다. 그러면 이제 해수가 이렇게 이제 관이 되겠죠. 관이 돼서 뭐 이를테면 그 병자월 자월의 신일점이었다라고 하면 무신이니까 무신 기운은 인묘가 공망이니까 인묘가 이렇게 공망이 되죠. 공망효가 되고 부가 공망이 되고 여기 복신효 이렇게 놓여 있고 그래서 이제 이날에 이 작괴를 해서 무동효로 이 괴를 얻었는데 결국 이제 복신이 관내에 들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신이 유용한 경우, 그렇죠? 유용한 경우에는 일과 월에 1월 동요에 생을 받는 경우, 1월 경우에 생부를 받는 경우.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해에 대한 이 해관에 대한 뭔가를 내가 보려고 한다. 뭐 관에 허락받을 일이라든지 또 남편의 신상에 대한 뭐 어떤 편안함 유무라든지 어떤 취업, 명예를 득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일과 월에 강한 월에는 왕을 득하고 일에 이제 장생지에 놓이기 때문에 그 상당히 강한 에너지다. 그런 부분이니까 이제 요 복신은 유용하다. 끌어서 쓸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본괴에 없는 거를 숙괴에서 끌어다가 그 순서대로 이렇게 밑에서부터 초유에서부터 낙갑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정한다라는 거. 이게 이제 복신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복신도 정괴에 나와 있는 효만큼 이렇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데 단 좀 차이가 있는 거는 우리가 어떤 그 사안을 살펴볼 때 본괴에 이렇게 드러나 있다라는 거는 그게 활성화가 돼 있다라는 거죠. 그 기륭에 대한 어떤 성패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뚜렷하고 명확하게 우리가 좀 드러나 있다. 징조가 기미가 발현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뭔가 이렇게 복신으로 놓여 있다라는 거는 그거보다는 약간 좀 수면 아래에 이렇게 잠겨 있다, 내재되어 있다, 뭐 이렇게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복신의 관련성도 이렇게 우리가 붙이고 또 활용한다라는 거 이런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것들은 나중에 이제 실전 사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때그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외에 세와 음과 그쵸? 이거 이외에 또 그 괴신하고 세신이라는 개념이 좀 있죠. 실제 우리가 앱을 이렇게 활용을 하다 보면 모든 앱들이 공통적으로
다 이렇게 세응을 또 납갑을 뭔가 괴를 작괴를 한 다음에 그게 표현되는 부분들을 쫙 표시를 해놓은 다음에 복망도 표시하고 육수도 표시하고 다 표시하고 나서 괴신은 뭐고 세응 그러니까 세응 표시하고 또 별도로 신명이다. 신은 어디고 명은 어디고 이렇게 이제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는데 이게 그 육효에서도 고전 육효가 있고 약간 좀 현대 육효가 있는데 명리랑 좀 비슷하죠. 이렇게 뭔가 그 연해자평 이전 그 서자평 이전 관법하고 그 이후 관법하고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짓듯이 그래서 그 이전의 고법 체계에서 많이 활용을 했던 그러니까 세도 쓰고 응도 썼는데 거기다 또 별도로 괴신도 쓰고 또 내가 이제 태어난 생년이죠. 생년의 그런 본명에 대한 거, 본명성이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갑진이라고 하면 이 갑진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또 쓰거나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요즘에 주로 쓰는 어떤 용법이나 관법은 그런 게 이제 배제되고 세음 위주로 좀 쓰는데 그래도 이제 개념은 좀 아실 필요가 있고 일단은 별도로 세응하고는 별도로 괴의 신, 괴의 몸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별도로 신명을 세신이라고도 합니다. 세신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현대에 와서는 중국이나 대만의 일부 학자들은 괴신 같은 경우를 좀 많이 활용하고 쓰는 경우도 있고 글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주류 비주류에 대한 개념이 뚜렷하진 않은데 어쨌든 세응으로만 봐도 충분하다. 근데 요게 이제 세효가 붙어 있는 효의 음양이나 납갑이 뭐가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정하는 방식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괴신은 내가 이제 세효가 양효에 붙어 있느냐, 음효에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초유에서부터 상효까지가 6효니까 6효를 12지지로 쭉 밑에서부터 이렇게 붙여 나가다 보면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 해 해서 이렇게 두 번 왕복을 합니다. 두 번 왕복을 하다 보면 세효에 붙어 있는 세효 순서까지가 이를테면 그러니까 괴신은 먼저 괴신에부터 살펴보면 이 괴신은 괴의 주체가 된다, 몸체가 된다 해서 이렇게 세효같이 새가 붙어 있는 효같이 좀 이렇게 추정을 해서 인정을 해서 이렇게 육회에서 좀 활용을 했는데 이렇게 괴 주인이라는 형식으로 해서 괴신이다. 그래서 똑같이 세유같이 괴신이 왕상하고 또 괴 안에 내가 작괴한 괴 안에 그 괴신이 들어 있으면 그 사안이 좀 뭔가 좀 뚜렷하고 명확하고 진행되려고 하는 일들이 좀 핵심적이고 주도적인 주체적인 이런 작용이나 역할을 한다라는 거고 그게 어떤 용신효하고 생합관계라든지 이런 긍정적인 상생관계나 이런 거를 갖는다라고 하면 조금 더 일이 여의하게 맘먹은 대로 편안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고 이루어지는 어떤 범위도 조금 어떤 범위가 좀 성대화되든지 이런 형태로 보는 거고 괴신이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조금 미미하다, 쇠락하다, 범위가 작다, 적다, 뭐 이렇게 단기간이다 이렇게 이제 본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크고 이렇게 왕성하면 크고 왕성하지만 효소하면 하는 일이 작고 초라하다라고 판단을 한다라는 건데 괴신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괴신이 만약에 양효에 세효가 음효가 있고 양효가 있는데 양효에 붙어 있으면 자에서부터 일으켜가지고 자축, 인묘, 진, 사 음효라고 하면 오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오, 미, 신유, 술, 해 해서 세효가 위치하고 있는 그 납갑이 지지가 결국은 괴신이 된다라는 거죠. 괴신이. 그래서 만약에 양효인데 세효가 오효에 붙어 있다. 그러면
양효니까 자에서부터 자축, 인묘, 진. 진이라고 하는 이러한 지지가 결국은 괴신이 되고 요 진이 용효가 된다든지 주사효가 된다든지 어떤 목적사 꾀하는 거에 육친효가 된다든지 하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크고 왕성하고 긍정적이고 이렇게 뭐 생받고 하면 잘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 이제 내가 살펴봤는데 이런 괴신이 없다라고 하면 또 괴신이 있는데 뭔가 회두국을 받는다든지 충국을 받는다든지 휴수목해야되든지 하면 일이 좀 어렵겠다. 이렇게 보는 것을 이제 우리가 괴신을 판단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괴신이 세유를 생하면 이를 내가 주관하게 되고 응유를 생하면 상대가 이를 주관하게 된다. 가장 꺼리는 것은 공망 그리고 형충 극해. 그래서 이런 공망이나 묘절이 될 때는 묘절 그렇죠? 묘절이 될 때는 그러니까 괴신이 뭐 동요에 아니면 특히 1월에 아니면 이렇게 묘로 화하든지 절로 화하든지 그렇죠? 그런 경우 묘로 한다라는 거는 이를테면 사나 오화가 변효를 동에서 변효를 화출하는데 이렇게 술로 가면 술은 다 이 화는 술이 화의 묘지가 되니까 인묘한다라는 것. 즉 이 화가 제대로 작동을 못한다. 근데 이 화가 여기에 괴신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 좀 일의 성취가 어렵다, 불리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세유가 판단기임이 되는데 양효이면 초효부터 이렇게 쭉 사까지 올라가고 세유에 해당하는 지지가 괴신이 되고 세유가 만약에 음효이면 다 뭐 음양 홀짝 그렇죠? 이렇게 그 두 개의 효로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으니까 음효이면 오미 신유 수레로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괴신이다. 뭐 어렵지 않죠. 그냥 이렇게 공식이 돼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 내풍한께를 예를 들어보면 이게 이제 내풍한께는 그 진예예항 승정 대과수 그러니까 이 진목궁이죠. 진목궁이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쭉 올리다 보면 이렇게 이제 새가 삼효에 붙고 응이 이렇게 상효에 붙여. 그러면 새가 붙은 효가 양효가 되니까 어디서 붙어요? 이렇게 자, 축, 인, 묘, 진, 사로 올라가다 보면 요 인이 새가 붙어 있는 양효까지 있으니까 요 인이 괴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이 괴신이 되는데 지금 요 괴 안에는 인이 들어와 있질 않죠. 않으니까 이거는 괴신이 없다. 괴신이 없는 그런 어떤 괴라고 볼 수 있고 이제 아예 없는 건 아니죠. 없는 건 아닌데 이렇게 이제 복효로 이효 밑에 부효 밑에 이렇게 이제 인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형용에 붙고 이제 어떤 부분을 이렇게 이제 점치느냐 뭐 지금 동요를 잡질 않았습니다,만 그러니까 뭐 형제 관련이나 뭐 이런 거 말고는 특별하게 일상에서 형용이라고 하는 거는 탈제지신 이렇게 어떤 조격지신 경쟁지신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상사에 이렇게 크게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일이 없죠. 이렇게 이제 자월에 또 굉장히 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왕한 형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서 뭐 동요가 생기거나 또 이렇게 비신으로도 합되고 생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복신으로 있지만 일반적인 걸 볼 때, 그러니까 괴신은 형용가 되고 인이 되지만 그냥 복신의 어떤 힘의 세기로 놓고 볼 때도 상당히 왕한 형태를